AI 데이터 센터, 그 안에서 지금 엄청난 기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AI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중대한 기술 전환에 대해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1조 달러.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시나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게 바로 지금 AI 컴퓨팅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정말이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성장이 물리적인 한계, 바로 구리선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거대한 병목 현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전환을 어떻게 따라가 볼 거냐면요. 먼저 이 1조 달러짜리 교통체증이 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원인부터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기술, 또 이걸 둘러싼 거인들의 경쟁 구도, 그리고 실제 수혜를 입는 기업 사례까지 마지막으로 AI의 미래가 어떻게 그려질지 큰 그림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AI가 만든 1조 달러짜리 교통체증, 그 중심에는 바로 구리 병목 현상이 있습니다. AI가 지금 말 그대로 벽에 부딪혔어요. 하나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호 연결의 벽, 또 다른 하나는 너무 많은 전기를 쓰는 전력의 벽입니다. 기존의 구리선으로는 이 두 개의 벽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구리랑 광학 기술을 비교한 건데 특히 전력 소비를 보면 와, 이건 뭐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신호 손실이나 배선 밀도 같은 다른 핵심 지표들도 보면 이건 뭐 구리가 아예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결국 답은 정해져 있는 셈이죠. 구리로는 안 된다.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공동 패키징 광학 기술, 우리가 CPO라고 부르는 기술이죠. CPU,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원래 따로 놀던 광학 부품이랑 반도체 칩을 아예 한 집으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가 수십 센티미터에서 진짜 눈 깜짝할 사이인 수 밀리미터로 줄어드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바로 집 앞에 생긴 격이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나온 기술은 아니에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어떻게든 효율을 높이려고 광학장치를 반도체 칩에 점점 더 가깝게 붙이려는 노력이 계속 있었던 거죠. 보드 가장자리에 있던 게 보드 위로 올라오고 이제는 아예 한 몸이 되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뭐랄까 부품 교체도 쉽고 쓰기 편하죠. 하지만 CPU는 성능 하나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전력 효율, 데이터 처리량, 신호 안정성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죠. 다만 한번 설치하면 유지 보수가 좀 까다로워진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편의성을 좀 포기하고 성능을 극대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기술의 판도가 바뀌면 항상 뭐가 따라오죠? 바로 거인들의 전쟁입니다. 이 광학 기술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의 싸움이 정말 볼만합니다. 두 회사의 전략이 진짜 흥미로워요. 엔비디아는 GPU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걸 자기들 울타리 안에 넣어서 엔비디아 제국을 만들려는 뭐랄까 수직 통합 전략을 쓰고 있고요. 반면에 브로드컴은 약간 레고 블록처럼 고객사들이 원하는 대로 조립해서 쓸 수 있게 맞춤형 칩이랑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엔비디아가 광학 부품 회사 두 곳에 이만큼을 쏟아붓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인디움 인화물은 새로운 코오스다. 이 말이 핵심이에요. 예전에 HBM이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없어서 GPU를 못 만들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 광학 부품, 특히 레이저 칩이 없으면 AI 반도체를 못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걸 엔비디아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공급망의 다음 병목 지점을 미리 선점하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실제로 어떤 기업이 주목받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옵티시스라는 회사입니다. 옵티시스의 2025년 전망을 한번 보시죠.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둘 다 23%나 성장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주목하는 건 재무 안정성입니다. 부채 비율이 31%밖에 안 되고 유동 비율은 277%나 돼요. 이건 뭐냐면 회사가 빚도 거의 없고 현금도 아주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성장을 뒷받침할 체력이 아주 튼튼한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익도 똑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통 회사가 급성장하면 비용도 같이 늘어서 이익률이 떨어지기 쉬운데 여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주 효율적으로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장의 배경에는 두 가지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전 세계적인 CPO 트렌드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K-엔비디아 정책입니다. 정부가 50조 원을 들여서 국내 AI 생태계를 키우겠다고 하니 옵티시스 같은 전문 기업한테는 정말 날개를 달아준 격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CPO가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10년 AI 기술은 또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요? 로드맵을 보면 대략적인 그림이 나옵니다. 앞으로 한 2, 3년은 아직 기존의 플러그형 방식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그러다가 2027년쯤 되면 최고 사양의 시스템부터 CPO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2029년 이후가 되면 CPO는 그냥 표준이 되고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기술이 바로 포토닉 인터포저입니다. 이건 정말 공상과학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CPU, GPU, 메모리, 그리고 광학 네트워크까지 이 모든 걸 그냥 하나의 실리콘 칩에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시스템과 시스템을 연결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칩 안에 있는 부품들끼리 빛으로 대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컴퓨팅의 기반이 전선에서 빛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 하나 바꾸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에요. 판 자체가 뒤집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으로 다시 쓰이는 컴퓨팅의 미래, 그 미래의 주인은 과연 누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기술 시장의 패권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